나는 32살이고 시골집에 혼자 살고 있어. 800m쯤 떨어진 곳에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 몇 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지내고 필요할 때만 마을에 가. 나는 반은 은퇴한 상태라 1년 중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지만 1년에 몇 달은 계약직으로 일을 해. 당시에는 늦가을이었고 이날은 마당에 있던 장비들을 모두 모아서 겨울을 대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. 그냥 공구,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거 밖에 내놓았던 것들이었지. 어쨌든 밖에 있는데 이상한 걸 봤어. 한 남자가 내 진입로와 연결된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지. 그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. 배낭도 캠핑 장비도 없었지.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가 걷고 있던 이 길은 우리 집 같은 몇 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마을까지는 걸어서 4시간 거리였어. 그가 저 멀리 길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. 그가 사라진 후 양쪽 방향의 도로변을 내려다봤는데 어느 쪽에도 차가 서 있지 않았어. 정말 이상했지만 얼마 후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마당 일을 끝냈어.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만들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일어섰어. 나무로 된 둔탁한 소리였는데 창고 있는 쪽에서 난 것 같았어. 마당으로 난 창문을 통해 봤는데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. 낡기는 했지만 그 문이 저절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.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은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어. 혹시 모르니까 총도 챙겼지만 위험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. 창고로 걸어가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지만 밤의 고요함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. 들판도 둘러봤지만 야생동물이나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. 열린 창고 문에 다다랐을 때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어. 모두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.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을 만한 동물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. 창고 문을 닫고 잠겼는지 확인한 뒤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. 집을 향해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.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현관문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커져만 갔어. 안으로 들어서서 내 뒤로 문을 잠갔어. 복도로 걸어 들어가는데 바닥에 신발 자국이 찍혀 있는 게 보였어. 불을 켜자 복도를 가로질러 신발 자국이 내 침실까지 이어져 있었어.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총을 들고 숨을 깊게 내쉬며 조심스럽게 문으로 걸어갔어. 문에 귀를 대고 들었더니 반대편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.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잡이가 내 손에서 비틀리더니 문이 획 열렸어. 나는 뒤로 물러섰고 총을 들었는데 한 남자가 커다란 쇠삽을 들고 내게 돌진하려는 것 같았어. 내 총을 보고 그가 멈춘 것 같았어. 그는 문간에 서서 무기처럼 삽을 들고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어. 나는 할 수 있는 한 크게 소리 질러 그에게 물러서라고 했는데 위협적인 척 하려 했지만 너무나 무서웠어. 그 남자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어. 이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. 경찰을 부르면 여기 오는데 1시간은 걸릴 테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총으로 위협하고 싶지는 않았어.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. 이상한 침묵 속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삽을 내 쪽으로 던지더니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. 나는 뒤따라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그가 창문 밖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하는 걸 봤어. 한편으로는 그를 막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.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들판으로 달려갔어. 광활하고 텅 빈 밤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가 어디로 도망치는지 알 수 없었지. 지금까지도 그 남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의도도 알 수 없어.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 손에 총이 없었거나 그가 나를 놀라게 해 내가 당황했더라면 오늘날 내가 여기 있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.
이 이야기는 내가 출장을 자주 가지 않아서 친구나 가족의 집 외에 다른 곳에 머물러야 했던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였어. 내가 머물러야 했던 지역은 작았고 대부분의 호텔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어. 하지만 놀랍게도 에어비앤비에 집 한 채가 등록되어 있었지. 그 사이트를 사용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그 집은 괜찮아 보였고 주변 호텔들보다 훨씬 나았어. 날짜를 요청했고 몇 분 만에 예약이 완료되었어. 다음 주 운전을 시작했어. 내가 사는 도시에서 14시간 정도 떨어진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어. 그 마을은 내가 살던 곳에 비하면 거의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.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었고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어. 밖에는 사람도 차도 없었지. 물론 한밤중이었으니 이 작은 마을이 저녁에 불이 켜지고 활기차길 기대하진 않았지만 아직 낮에 본 적이 없어서 첫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으스스하게 했어. 에어비앤비로 가는 도로는 어두웠고 구불구불한 숲속 마을을 지나 결국 그 집에 도착했어. 현관과 실외등이 켜져 있는 몇 안 되는 집 중 하나였지만 위층 창문 하나에도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어. 그냥 이전 투숙객이 실수로 켜놓고 간 거라고 생각했기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짐을 들고 현관문으로 올라갔어. 이메일에서 열쇠 코드를 받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 뒤로 문을 잠갔어. 방 구석에 짐을 재빨리 내려놓고 위층으로 가서 켜져 있던 불을 껐어. 침대와 작은 서랍장만 있는 여분의 침실이었지. 불을 끄고 안방 침실로 가서 짐을 풀었어. 단 하룻밤만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다음날 늦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해서 이틀 동안 예약해뒀었거든. 1시간 정도 깨어있다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어.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썼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. 집벽을 뚫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. 문을 응시하며 그 소리의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. 일어나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 일인지 궁금했거든. 문을 조용히 열고 위층 복도를 살펴봤어. 깜깜하고 조용했어. 더 이상 쿵 소리가 나지 않았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. 뒤로 물러서서 문을 조용히 닫았지만 내가 들었던 소리에 대해 더 생각이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. 거기 서 있는데 다른 방에서 마룻바닥을 가로지르는 부드러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. 내가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 복도로 향하는 삐걱거림이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걸 알았어. 내 바로 문 앞까지 왔을 때 나는 문고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않게 했어.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란 걸 깨닫기도 전에 말이야. 내가 문고리를 잡자마자 누군가 살짝 잡아당겼어. 문을 다시 걸쇠에 밀어넣고 잠갔어. 문 반대편에 있는 남자는 문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나에게 몇 마디 불쾌한 말을 내뱉고는 아래층으로 뛰쳐나갔어. 나는 아직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머릿속이 빙빙 돌고 있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. 작은 마을치고는 경찰이 금방 왔어. 내 집 밖에 여전히 남겨진 차는 아예 텅 비어 있었고 안팎 어디에도 종이 한 장이나 지문 하나조차 없었어. 몇 년 전 고물상에서 산 차였다고 하더라고. 하지만 그게 그 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었어. 경찰도 나만큼이나 이상하게 여겼어. 특히 그 남자가 그냥 사라졌고 차를 남겨두고 아무런 침입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.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건 추적 불가능한 이메일과 계정을 사용했던 그 남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나를 따라온 것 같다는 거야.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걱정돼. 그 남자가 내 집의 모든 면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뭘까? 언제든 다시 와서 하려던 일을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닐까? 내가 21살 때인데 아직 혼자 살 형편이 못 되었지만 부모님 집에서 나왔어. 몇 달 동안 내가 계획한 일이기도 했고 싼 아파트, 룸메이트, 이사를 도와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지.
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 독립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했어. 몇 달을 찾아본 끝에 페이스북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방 하나를 내놓는다는 게시글을 발견했어. 투베드룸 집이었고 주인이 안 쓰는 한 방을 내놓는 거였지. 나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했고 몇 분 만에 답장이 왔어.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문서를 하나 보내왔어. 입주 규칙 같은 걸 엄청나게 길게 적어 놓은 것 같았어. 다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들이었지. 모든 규칙에 동의하고 나서 그는 내가 그날로 방을 볼 수 있게 해줬어. 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는 깜짝 놀랐어. 모델하우스 같았어. 너무 완벽하게 장식되어 있고 가구가 배치되어 있었거든. 하지만 주인인 테리는 좀 이상했어. 20대 후반이었는데 성격이나 외모가 집의 모습과 맞지 않았어.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말투도 좀 이상했거든. 그래도 나는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. 일주일 후 차를 빌려 내 물건들을 싣고 그 집으로 운전해 갔어.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내가 다른 집으로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. 너무 비어 있었거든. 장식품도 가구도 없었어. 거실에 낡은 소파 하나만 있을 뿐이었지. 첫날 봤던 집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. 테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기 서 있었고 룸메이트가 생겨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줄곧 떠들어댔어. 나는 가구며 모든 것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지만 그는 내 질문을 무시했고 나는 물건들을 집 안으로 옮겼어. 좀 이상하다고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사는 했어. 몇 주가 지났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테리를 거의 볼 수가 없었어. 그는 항상 일하느라 늦은 밤에나 집에 왔는데 한 달쯤 지나자 테리가 거의 대부분 밤에 집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 2시, 3시쯤 돼서야 그가 집에 오는 소리가 들렸어. 아래층에서 잠시 있다가 나가버리고 일주일쯤 나타나지 않곤 했지. 한편으로는 집을 혼자 쓸 수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무얼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어. 내가 이사 오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집에도 없다니 말이야.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테리를 마지막으로 본 지 몇 주나 지났을 때 그가 내 침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내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깼어. 일어나서 재빨리 달려갔지. 테리는 문간에 서서 이마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었어. 방에서 나오지 마.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.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더니 내 손에서 획 잡아당겨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지. 나는 충격을 받은 채 서 있었고 그가 아래층으로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어.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했어. 몇 초 후 그가 무언가 무거운 걸 끌고 부엌을 가로질러 차고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. 나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보려고 했지만 그가 어떻게 잠궜는지 안에서는 열 수가 없었어.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차로 뛰쳐나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.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. 바닥에 있던 얼룩도 닦여 있었어. 며칠 동안 조사를 해보니 알고 보니 테리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빌리고 있던 거라서 내가 합법적으로 이사할 수 없었던 거야. 테리가 나한테 보내서 사인하게 한 그 서류들도 다 가짜였고 테리는 아마 그의 진짜 이름도 아닐 거야. 내가 아는 한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. 정확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내가 방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다가 그 후 사라져 버렸으니 분명 뭔가 끔찍한 걸 숨기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.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그가 나를 그 집에 들이고 함께 살고 싶어 했냐는 거야. 자꾸 그가 나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. 끔찍한 방법으로 그걸 알아내기 전에 간신히 살아나온 것 같아. 3년 전 나는 동부 해안에 있는 한 주 아래로 이사를 갔어. 일과 돈 때문에 그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이사할 수는 없었지만 전세로 들어가는 거라 큰 위험은 없었어.
9월 중순에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모든 걸 싣고 그 집에 내려줬어. 집주인이 친절하게도 내가 다음 주에야 도착한다고 하니 내 물건들을 미리 들여놓도록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기로 했거든. 며칠 뒤 도착해서 그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월요일 저녁이었어.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가구들도 여기저기 놓여 있어서 엉망진창이었지만 집 자체는 괜찮아 보였어. 집 구조가 재미있게도 상당히 분리되어 있었어. 한 층짜리였는데 부엌과 거실이 집의 한쪽에 있고 긴 복도를 지나면 다른 쪽에는 침실과 욕실이 있었어. 늦은 시간이라 안방으로 가서 침대불을 조립하기 시작했고 불을 다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. 시계를 설치하지 않아서 몇 시인지는 몰랐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. 그러고는 일어나서 침실 문으로 갔어.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복도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어. 문을 열었더니 거의 즉시 소리가 멈췄어. 복도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었어. 천천히 걸어 거실을 들여다봤지. 여전히 낮에 본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았지만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어. 바닥에는 널브러진 상자들 사이로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었어. 아마 이삿짐 센터 사람들 것이겠지 싶었고 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여 침실로 돌아갔어. 다시 잠들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어.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멈췄다는 게 자꾸 신경 쓰였거든. 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. 다시 잠에 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쿵 소리에 이어 복도를 따라 뛰어가는 발소리에 깼어. 잠시 밖에 자지 못한 것 같았어. 눈을 번쩍 떴고 침실 문을 바라봤어.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내 침대 바로 앞까지 선명한 발자국이 있었어. 일어나 누가 있는지 보려고 황급히 달려갔지만 그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. 남은 건 그들이 도망치며 남긴 흐트러진 발자국뿐이었어. 휴대폰을 집어들고 경찰에 전화를 걸면서 화장실에 숨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.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자국 외에는 이상하게도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. 나는 그들이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 한 주 동안 어떻게든 들어왔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. 짐을 풀고 상자마다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. 집에 누군가 들어와 있었다면 뭘 하고 있었던 걸까? 하지만 가장 큰 수수께끼는 왜 그들이 내 침대로 걸어왔으며 도망가기 전에 들었던 그 쿵 소리가 도대체 뭐였냐는 거야. 집주인은 내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도 된다고 했어. 당시에는 그냥 그 집을 꺼려하는 사람이 없게 해서 월세 수입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.